결국에는 우리가 창업하는 친구들 보면은 노력과 열정, 그게 끝이니까 망하는 거야.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책을 좀 봤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김영준 작가가 쓴 건데 멀티팩터예요. 노력하면요, 안스타 채널보다 훨씬 더 큰 채널을 만드실 수 있어요. 노력하시면 돼요. 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왜 매출 규모는 왜 우리가 훨씬 더 작지?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난 안 돼? 난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가진 적이 있거든요. 결국엔 노력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들을 이제 깨우치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공을 가로막는 잘못된 말들. 첫 번째는 절박해야 된다. 절박해야 성공한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조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출발점에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이 시작한 점과 내가 시작한 점, 이 출발선상을,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내가 79만 원에 13시간 일하면서 내가 우리 회사를 지금 키웠어. 근데 엄마가 3억 줘가지고 나 가게 오픈한 거야. 어때? 그리고 성공은 고난과 고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성공 스토리에 대한 꿈과 용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지. 서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절박해야 성공한다. 첫 번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싸해 보여.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 일 다 치우고 여기서 절박하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잠도 자지 말고 일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저도 있거든요. 간절하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이 사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애플 공동 창업자, 그리고 이베이, 그 나이키, 이 창업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다 부잡이었어요. 초기에는 부잡에서 오는 그 안정감이 있다는 거지. 이 절박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벌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리스크라는 걸 감수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촉박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을 없어 보이게 만든다고요. 그 브랜드를 없어 보이게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 창업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메인 잡이 원래 하나가 있고 부잡으로 이제 한번 해보던지, 커피를 어느 정도 파고 들었고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 그때 실제로 그 브랜드에 올인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매장이 하나가 있었고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장이 사실은 막 적자가 나고 막 지금 코로나 홀영업 정지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그 안정감은 어디서 얻은 거죠? 원두납품을 하는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압구정점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한스타는 어땠어요? 지금 굉장히 여러 사업 분야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쨌든 유튜브에 팔로워가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해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거 사실 실패해도 상관없잖아. 아이씨, 있다고 얘기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세요? 저는 이제 생각하세요? 노력은 디폴트라고 생각하고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본인의 재능은? 재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재능이 뭐냐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디서부터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추진력? 있겠지만 추진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할까라는 거를 미리 생각해서 질문하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전 공감 능력 자체가 없어요. 내가 공감하고 내 이 머신을 내가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공감해야지만 이게 이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타당한 것만 제가 강요를 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스타 영상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팔로워 숫자도 그렇고 초반에 제가 더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더니 저 하늘 끝까지 그걸 쫙 이렇게 가는 그 거. 정도는 아니에요. 맞잖아. 카메라 없을 때처럼 해. 이게 뭐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출발점 차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창업은 쉽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보다 어떠한 우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떤 걸 잘하는지를 보고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창업하는 친구들 보면은 노력과 열정, 그게 끝이니까 망하는 거야. 본인의 재능이 뭔지 모르니까. 주변에서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물량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부러웠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항상 시작점이 이제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성공은 고난과 고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꼭 그런 성공 스토리에는 고난과 역경들이 항상 나와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고난과 고생은 보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예를 들면 이제 고난과 고생을 이겨놨다고 하면 나의 경험치 중에 그냥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망, 따뜻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정말 더 망가지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굉장히 냉정한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거든요. 성공 스토리에서 꿈과 용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자. 성공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굉장히 좀 많이 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어땠나요? 용기와 감동을 주는. 그쵸. 희망을 주고. 하지만 답은 없고. 각자의 답이 또 다르죠. 다. 모든 책들에 거의 다 대부분 동일한 게 용기와 감동을 준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책들 보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딱 이렇게 하는데 며칠 가죠? 일주일도 안 갈걸? 그 성공 스토리를 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본 사람들은 다 성공해야죠. 그러지는 않죠. 갑자기 떴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회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되는 어떠한 포인트를 잡고 있어서 그 사이클 때문에 이제 어쨌든 떠버렸다가 이제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롱런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거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돈 갖다가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느낌들만 보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그 본질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감동은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보통 책을 읽으면서 그 스토리만 나에게 다가오지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정말 실력으로 됐는지, 잘 시작해서 됐는지 처음에는 분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배경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대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해, 거시적인 흐름이 어떻게 변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맞아요. 할 때 항상 연도를 물어와요. 몇 년도에 하셨어요?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게 가장 이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제가 그걸 뒤돌아보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다른 시각으로 보니. 저 사람들한테 맨날 노력하세요. 왜죠? 이랬지. 하여튼 다른 시각으로도 보면은 좀 재밌다. 똑같은 그 결과물을 놓고 본다고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던, 뭔가 공부를 하던,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적인 변수가 있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인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거시적인 흐름은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대신에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외적인 환경 변수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뭐를 해야겠다라고 준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가 내려요. 그럼 내가 비가 못 내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우산을 챙길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산을 챙기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 어떤 선택을 했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튜브를 더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터졌네? 사람들이 더 유튜브를 많이 보겠다. 집 안에서. 그럼 난 유튜브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희 뭐 구독자분들이 지금 이제 커피 사업을 시작하신 다음에 하고 있는 분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먼저 빨리 봐야죠. 상대방들보다 내가 안스타보다 잘할 수 있는 거,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내가 잘하는 거잖아. 내 자원이잖아. 그게 인적 자원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자본일 수도 있는 거고. 나처럼 해. 그러면 야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다른 방법이더라도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그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점을 찾고, 그게 그들과 다른 길이더라도 나만의 길을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된다. 맞아요.